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 친청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제 이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팬카페에서 투표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찬성이 82.3% 정도, 엄청난 찬성표로 이렇게 두 사람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재가입도 불가능하고요. 강제 탈퇴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계속 지지층 내전이다라고 말만 해왔었는데 이거는 정말 가시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퇴출까지 된 건가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이 당원들은 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강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지금 민주당 내에 나름대로의 계파 간의 갈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다고 저희 당원들이 지금 권리당원이 160만 명이 다 되는데 저 한 1000명 정도가 그 당심을 다 대변한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콘서트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계파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헐뜯고 뭐 쫓아내고 그러면은 국민들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명인의 마을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싶다면 정청래 당대표라든지 지도부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을 좀 삼가는 것이 좋다. 지금은 원팀으로 뭉칠 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운영진은 공직을 해서 분란만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강제 탈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근데 제가 요즘에 커뮤니티를 돌면서 보면 진짜 제명인의 마을과 딴지일보는 극과 극으로 갈려서 서로를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지지층 내분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분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제명인의 마을도 2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1200명 투표하면은 저렇게 강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정치적 의도하에서 지금 내부 룰이 없이 그냥 운영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첨예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그 다툼,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요새는 뭐 뉴 이재명을 다시 또 뉴 수박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내부의 비판이 굉장히 또 엄혹하거든요. 서로 또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다들 양극단으로 치달은 정치의 모습이 전에는 이제 진영끼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진영 내부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여유가 없구나. 당 내부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대화 타협을 할 그럴 겨를이 없구나. 이제는 싫은 목소리면은 심지어 당 대표인데도 강퇴를 하고 재가입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거는 서로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이 등판해가지고 벌어진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내전 상황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뜻밖에도 벌써 레임덕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여당 쪽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첨예하구나. 지금 죽고 사는 문제처럼 달려드는구나. 이게 지금 밖에서 보는 것보다 당사자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굉장히 거친 발언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구심점으로 모여있는 공소취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모임 자체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대 세력으로 형성이 되는 거에 대한 반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오늘 열렸던 그 모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한 지지자가 소리를 지르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 좀 자제해 주세요.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행사장 주변에 좀 배치를 해서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중심축으로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라는 결자 해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가 감옥에서 대통령국으로 걸어온 것처럼 우리도 정치 검찰의 탄압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보복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입니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예,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면서 모인 의원 모임인데요. 지난 12일에 기자회견 열었을 때는 87명이었는데 오늘 출범식을 보니까 105명이 모여서 64.8%의 의원이 참여를 하는 최대 개파 모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개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을 좀 보시면요. 이게 친명 모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105명 의원들 차례차례 봤더니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꽤 많았고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좀 소수였고요. 그리고 이름을 올렸다가 빠지거나 뭐 기자회견은 참여했지만 이름을 올리지 않은 친청계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예. 제가 분류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이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분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3명, 지금 우리가 봤던 표현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105명 명단을 다 보진 않아서 친청이 더 있다라는, 그리고 사실 친청, 친명 이 구분도 명확하게 막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62명 중 105인이면 이건 거의 뭐 60%, 70% 육박하는 수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다른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동의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기보다는 당내 뭔가 기구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 친명으로 또 찐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께서 이거 특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 방향도 또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 개파 모임이다 아니면은 이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만큼 저는 의원 이름, 그러니까 모임 이름에 대한, 혹시나 의원 모임으로 계속 갈 거면 모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름에 대한. 왜냐면은 뭔가 이름 자체에 또 부정적 단어가 그러니까 공소 취소 모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도 통합,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뭔가 이런 부정적 단어보다는 좀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단어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의원들 전체가 사실상 이거에 이견이 없다라는 걸 표명하기 위해서 의원 모임보다는 뭔가 당내 특위 기구로 만드는 김영진 의원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특위기구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 예, 구자룡 변호사님. 저거는 저렇게 모임을 만들든 특위를 만들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소 취소를 정치권에서 요구한다는 건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격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 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 유시민 씨가 갑자기 그 막말이나 궤변 많이 늘었던 분인데 상식적인 얘기를 왜 할까요? 저게 그만큼이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예. 얘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네. 상식적인 척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공소 취소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판결 받으시면 되잖아요. 조작 기소라 그러는데 어떤 게 조작인지 구체적인 내용 밝혀가지고 변호를 해주시면 되고, 1심에서 무죄 받으시면 항소도 포기하게끔 지금 세팅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거부하시는가? 이게 지금 공소 취소를 하면은 재기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사건 자체를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결조차도 안 받고 그냥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뭐 법조 비리, 전관예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도 공소 취소를 받아주겠다 이런 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건 상상의 영역이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공소 취소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바지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범이 따로 있는 게 밝혀졌을 때, 그때 이제 공소 취소라거나, 예.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 소송 조건이 결여됐을 때, 요런 정도에서 생각하는 거지 조작 기소다? 그런 거는 공소 취소로 논해본 적이 없는 게 판결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왜 판결을 받지 않죠? 조작 기소면 무죄를 받으실 텐데. 그래서
유시민 씨는 지금 세력 간의 다툼의 요 내용을 상식적인 척하면서 이용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저게 그만큼이나 상식과 동떨어졌음에도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게 싸운다. 당신들은 싸우는 게 모여 있다 뿐이지 충성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도의 민심과 멀어진다라는 상식적인 척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저게 이재명의 세력화되는 걸 비판하는 건데 어쨌든 기승전 이거는 세력화,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질신문 한 번 해야 진실이 밝혀질 듯. 네, 박나래 씨와 주사 이모의 대질신문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네, 삐약이가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됐네. 정동원 씨 별명이 내 삐약이였죠? 네, 악연들의 무거운 악순에 배현진 의원과 장도영 대표의 악수를 보고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카키색 야상 선택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아까 저희 패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치훈 부대변인의 말을 받아서 노이즈 마케팅 같다 이런 댓글 주셨고요. 마지막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100일 남았어요. 여야 모두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